네,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미래세대위원회에서 준비한 사회복지 현자타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비사회복지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변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사전에 예비사회복지사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좀 했습니다. 그 설문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도 들어보고 여기 81명이 이야기한 그런 답변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이 질문이었는데 결정을 했다라고 하신 분이 45명,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이 33명,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3명이었는데 세 분은 어떠신가요? 세 분은 사회복지사 진로를 결정을 하셨는지. 예. 네, 저는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예, 확고하시네요. 네. 결정하셨나요? 네, 저도 현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현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네, 저도 확고히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확고하게 결정을 하기가 학생 때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정했던 그런 계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의 그런 숨어있는 선한 본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네. 물론 사회복지사를 한다고 항상 선할 수만은 없는데 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네. 누군가를 돕는다면, 네. 가능하다면 선한 사람이고 싶어서 정했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려고 간 거였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타인이 가진 강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른이고 사회복지사이고 싶어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주변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을 보면서 남을 돕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멋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실습을 하면서 좀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을 도우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싹 트는 거나 당사자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서 사회복지사로 좀 확고하게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가장 큰 계기는 앞서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실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처음 사회복지를 생각하게 된 거는 사람은 뜻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는 게 저의 뜻이었고 네. 사회복지사라면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막역한 이유에서였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학과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혹시 세 분에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왜 선택했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제 독거노인 주거 개선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행복하게 뿌듯하게 예. 어르신의 그런 어르신 댁에 가서 청소를 돕고 했었는데요. 매번 그렇게 활동 끝날 때마다 항상 박수 치면서 잘했다, 네. 감사하다 이러면서 끝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고 어르신의 물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어쨌든 어지러져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좀 더 생각하지 않은 말들, 뭔가 더럽다, 아니면 뭐 벌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 깨끗해졌고 좋아졌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돕는다면 좀 더 당사자를 어르신을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어르신께 괜찮으신지 묻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간다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좀 더 바르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 사회복지학과를 넣게 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됐었네요. 네,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의 경험으로 인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고 네. 진로를 선택했던 것도 이런 실습, 현장의 실습. 네, 제가 요번에 막 실습을 마치고 온 학생인데요. 실습을 보면서 그 교과서에는 되게 이상적인 말들이 되게 많이 적혀 예,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현실일까? 과연 현실일까 했을 때, 예. 과연 현실일까 했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 난 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실습 갔다 와서 그 이상을 살짝 맛보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기뻤고, 이걸 내가 좀 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내가 이상을 바로 세운다면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경험으로 쌓아가면 되는 거고 네, 네, 네. 해봐야겠다라고 좀 다짐하게 된 것 실습을 같습니다. 통해서. 네. 실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진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분의 결정적인 계기도 답변을 보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학교 강의를 듣고 전공을 이어가기 위해 실습 경험, 적성에 맞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봉사활동, 남을 돕는 것이 좋아서 봉사 경험, 봉사활동, 실습, 자원봉사,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고등학교 때 사회복사 설명을 듣고 사람이 돕는 것이 좋아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분야의 일에 대해서 찾아보고 결정을 하게 됐고 사회복지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적성에 맞아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서 청소년 분야 활동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이런 답변의 대부분은 개인의 선호도, 기여도 뭐 사회를 좀 돕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부분은 봉사활동이나 실습 부분이 많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현장의 어떤 실습이나 봉사의 어떤 경험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좀 막연하게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네. 라는 질문을 듣고 복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좀 더 준비해보고 공부를 해야겠다. 사회복지학과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학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때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경험들도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주로 보람을 정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배달하면서 단순히 식사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아무래도 독거노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안녕하신지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직접 사람이 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학과를 선택한 계기가 이제 여러 봉사활동 경험 때문에 그 학과에 들어와서는 현장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장을 학과에 와서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학교 수업보다는 실습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주민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프로그램 기획한 것들을 이뤄나가고 네. 또 이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도 미리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볼 수 있구나.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면 이거를 다 겪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보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실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네. 예, 감사합니다. 주영 씨? 20살 때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 다녔어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과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이후에 자퇴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도 경험을 하고, 알바도 열심히 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언니가 주영아 너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사회복지학과에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네. 라고 추천을 해줬고 음.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 예. 언니의 권유로. 네.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게 되고 또 공부하면서 또 실습을 하면서 그런 진로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21학번 코로나 학번입니다. 네. 사실 그런 뜨거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했지만 네. 1년을 비대면으로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거를 조금 느꼈죠. 예. 가장 현장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사실 저도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습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랬고 실습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가치관을 조금 확고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실습이 매우 중요하네요. 예. 현장 실습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현장 실습을 하고 여기 못하겠다. 나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안 가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습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셨길래 실습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네. 당사자 한 분과 함께 했고 예. 당사자의 그 여행을 예. 도왔습니다. 네. 2가지 여행을 했는데 네. 하나는 양어머니와의 여행이었고 네. 2번째는 이제 아버지 산소 예. 보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당사자가 최대한 자기 여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이때 느꼈던 거는 당사자가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기뻤고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때 좀 기뻤어요. 예.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실습생인 저는 드러나지 않고 오롯이 그분께 되는 게 너무 기뻤던 네.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일일이 도와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일일이 모든 순간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끼고 와서 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둘레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고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구나. 네, 제가 봐야 될 거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리는 거고 네. 그들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구나 라고 많이 깨닫고 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당사자와 함께하거나 나누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볼 네. 때, 그때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도와주러 간 거였는데 네. 도움을 받고 왔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구나. 네. 나는 한 사람을 도왔지만 네. 그래도 그 한 사람을 도운 게 작지 않더라고요, 결코. 정말 큰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보통 실습을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명만 듣다가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잠깐 참여했다가 그 정도로 이제 실습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단위 사업 하나를 아니 그러니까 사업 하나를 맡아서 진행을 한 거네요. 통으로. 네. 귀한 경험이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실습을 하셨나요? 아, 저요.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스케일이 좀 큰 사업을 맡아가지고 네. 네, 당사자분 한 분 한 분씩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그 당사자분을 돕는 일이었는데 저희 당사자는 강점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윤카소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그분께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업을 맡았어요. 네. 이제 그분이 사실 전시회라고 하면은 조금 좀 막연하잖아요.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좀 멋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부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당사자분이 시키는 대로 좀 작품 이렇게 높낮이 조절하고 당사자분이 못하는 거, 뭐 PDF 만드는 거 정도는 부탁드린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만 맡아서 했지. 네. 당사자분이 이제 직접 전시회 자문 네, 하러 네. 다니고 예. 또 이제 사전 답사도 다니고 네. 또 포스터도 직접 제작하시고 네. 액자까지 이제 인상 깊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액자까지가 작품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액자도 우리가 신중히 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액자까지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전시회를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시회 날 모습은 좀 가족 사진처럼 나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당사자분 한 분의 그림만 전시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참여하시는 그림 모임이 있어요. 그 네. 그림 모임 분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제 작가님들이 되시고 이제 당사자분은 기획자가 되셔서 네. 그림 전시회를 동네 카페에서 멋들어지게 열었습니다. 아, 네. 네. 어떤 부분을 느끼셨어요? 하면서 네. 사실 제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줬을 때보다 네. 당사자분이 이제 장소 같은 것도 카페 사장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시회 자문 같은 거는 그림 모임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이미 전시를 해보신 캘리그라피 작가님한테 여쭤봐서 얻은 거라 네. 저와의 관계보다는 좀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관계가 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카페 사장님 그냥 좋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재밌으시고 이런 영화 쪽이나 이런 거에도 더 관심 많으시고 나랑 맞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소감 듣고 나서 이게 내가 했던 게 단순히 전시회를 여는 게 아니라 그 전시회를 핑계 삼아서 주민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일이 되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영 씨, 네, 네. 저는 총 3번의 실습을 세 번을 했는데요. 하셨어요? 네. 방아시빌 종합사회복지관, 네, 그리고 철암도서관, 네. 그리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더순구구 지원센터에서 총 3번 실습했습니다. 원래 세 번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원래 공식 실습은 한 번만 인정이 되고요. 예. 나머지 2번은 다 개인 실습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실습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재밌었어요. 네. 실습이. 네, 재밌었습니다. 실습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아시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을 때는 네. 어르신들과 잔치 사업을 네. 했었고 철암도서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순구구 지원센터에서는 당사자 한 분의 별가사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실습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를 안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제 네. 주변에도 많아요. 예.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렇게 재밌는 실습이 있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예. 왜 한 번의 경험으로 포기를 할까라는 네. 생각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더 많이 경험해봐라라고 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실습을 했을 때는 사실 행정 서류가 솔직히 너무 많아서 네, 네.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따로 자격증이 없거든요. 뭐 이제 다들 많이 따는 커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땄기도 했고 좀 한글이나 이런 문서 능력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솔직히 그런 부분에선 재미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실습에서는 이제 당사자분이 이렇게 직접 돕는 게 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처음 실습에서는 한 2주 동안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복지관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실습에서는 엉덩이 붙일 틈이 없었어요. 당사자분 만나고 지역주민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땀 흘리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실습이 정해져 있어도 네. 굳이 한 번만 할 필요는 없다. 네. 정말 현장을 관심 있고 현장에 가고 싶다면은 여러 곳에서 지금 시간 될 때에 시간을 내서 또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족함,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그 한 번으로 단념 나는 안 맞다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사회복지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실습 한 번으로 일단은 배웠고 1, 2, 3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거 써먹어 봤고, 그런데도 내가 안 맞는다 판단이 되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고,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 이름만 사회복지가 아닐 뿐이지 다양한 곳에서 저는 그렇게 각 사람들의 그런 행복, 그런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경험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사회복지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한 번, 두 번 더 해보는 것도 열정이 있다면 해보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은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